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그 유로파랑 컨퍼런스 16경기랑 그리고 아침2 전북 시드니 경기까지 합치면 17경기인데 사실 전북 시드니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고 뭐 따로 국내를 가지 않기 때문에 어, 분석은 하겠지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해서 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파리하고 리버풀. 슈팅이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이었는데 뭐 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긴 한데 운이 좀 안 따라줬다 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유효 슈팅이 딱 한 개였는데 그게 또 후반 막판에 골을 넣고 그래서 바르샤조 퇴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겨줬는데 파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밀릴 줄 몰랐거든요, 리버풀이. 어쨌든 어제는 배당을 좀 높여서 가봤는데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온 이유는 아마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고 나중에 저녁쯤 한 오후 한 4, 5시쯤에 와서는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짧게.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최대한 유튜브 시간을 좀 빨리 올리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공지를 올리겠지만 하루에 2번 해야 될 수 있는 같은 그 경기를 2번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 한 번 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고 오면은 짧은데 보면서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유튜브 업로드 하려면 사실 뭐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시는 입장에서도 좀 짧은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짧게 하는 거는 거의 생방용으로 나중에 뭐 오후나 저녁쯤이야 다 하고 좀 더 일찍 하는 거는 업로드를 위해서 뭐 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북하고 시드니 이게 아침 투인데 둘이 만났던 상황들은 다 아침 엘리트에서만 만났어요. 이제야 이제 뭐 투랑 이제 엘리트로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는 전북이 2승 2무입니다. 진 적은 없어요. 다만 이 경기도 홈 어웨이고 중간에 이제 전북은 리그 경기가 껴있고 시드니는 껴있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콕하고 할 때도 중간에 리그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은 그 리그 자체에서 뭐 아침을 위해서 뭐 일정을 조정한 이제 리그들이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전북 시드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강인데 일단 홈이라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 지난번 방콕 원정에서 연장까지 가서 이기긴 했지만 요새 리그에서도 보면은 뭐 승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승률. 근데 패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김천 상무 광주 상대로 일단 홈에서는 잘하긴 했지만 울산한테 지면서 어 1승 1무 1패면 뭐 거의 딱 중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홈인 만큼 이게 단판이면 모르겠는데 배당은 원정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시드니 쪽으로. 근데 어제 산포이로와 같은 느낌으로 뭐 그 정도 차이는 안 나지만 이거는 전북승 봅니다. 전북이 뭐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언어버도 시드니가 그래도 아침에서 보여줬던 득점력이나 그런 거 봤을 땐 두 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북 승의 오버. 그리고 시드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리그 경기가 없습니다. 이거 다음 경기가 다시 또 홈에서 아침 투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보면은 시드니가 좋죠. 이렇게 보고 사실 이 경기는 국내 경기 가지 않는 이상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가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자, 이 유로파 8경기, 컨퍼런스 8경기 뭐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하고 비토리아 경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그 리그의 순위들도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예전에는 이제 볼 때 뭐 몰대, 레기아 뭐 다 찾아다녔는데 그냥 배트맨에서 확인할 수 있는 5대 리그 정도만 그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에서 베티스가 순위가 생각보다 낮진 않아요. 6위.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베티스가 최근에 폼이 또 좋기도 하고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빅토리아 상대로 2번 붙었는데 2번 다 이겼거든요. 근데 전적들이 너무 오래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지난번 레알전 고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레알 승을 봤던 경기인데 왜냐면 베티스가 그 전에 이제 레알 상대로 홈에서 2번 정도 비겼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기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레알 잡고 지금 3연승 중. 홈에서도 보면은 베티스가 쉽게 안 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빌바오전도 비겼고, 그리고 득점력도 뭐 셀타비고전 아쉽게 역전패 당했지만 요새 거의 멀티골 이상 넣고 있습니다. 리그만 보면은. 근데 이제 컨퍼런스 hen트전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홈에서 졌다고 해서 뭐 못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괜찮고 강팀 상대로도 잘하고 여러모로 베티스가 흐름이 좋다. 여튼 결장자만 크게 없으면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원정 경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 봐야죠. 그리고 비토리아는 포르투갈 팀인데 리그에서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무가 많은 팀이고 그리고 얘네가 그래도 컨퍼런스에서 보면은 뭐 피오렌티나랑 비겼다든가 얘네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 베티스가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베티스 승 봐야 된다 봐요. 배당이 낮더라도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빠지면 괜찮은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1.3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지는 순간 좀 그래요. 그래서 베티스 승만 보고 어느 오버는 글쎄요. 베티스가 그 리그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여줬던 컨퍼런스에서의 그 득점력들 보면은 생각보다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행까지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뭐 다음 일정도 있긴 한데 비토리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리그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컨퍼런스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좀 근데 베티스가 6인데 비아레알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한 경기 덜 치르고도 6점 차라서 비아레알이 또 이기면 승점 차가 더 나기 때문에 사실 그 위쪽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 밑에 라요, 마요르카 소시, 뭐 셀타비고 이런 팀들하고의 싸움이라 뭐 지금 경기 수로 봤을 땐 잘해야 뭐 한 6위, 6위를 지키는 선이나 뭐 비아레알을 조금 이제 따라잡는 그 정도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리그는. 어쨌든 베티스 승 봅니다. 그리고 베티스 입장에서도 이 경기 자체가 이제 16강이고 이제 몇 번 이기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그 라인들을 봤을 때 베티스가 이제 이기면 야기엘로하고 세르브리 팀하고 붙고 밑에도 그 NK 첼레 루가노 파나티나 피오렌티나 그러니까 이름 좀 있는 팀은 피오렌티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잘 가면 저쪽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저기는 첼시도 있고 뭐 코펜하겐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 뭐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티스 승 보고 언어버랑 핸디는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파나티나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피오렌티나는 조금 그리고 결정자를 안 봤네. 파나티나 가기 전에 결정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정자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은 베티스 승을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퇴장이 한 명 있긴 한데 지난번 hen트전에 공격수 한 명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브라질 선수. 비토르케가 후반 막판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결장입니다. 결장. 그리고 여전히 미드필더 장기 부상자들. 그 퇴장 말고는 달라지는 건 없다 봐요. 그리고 비토리아 이 팀도 보면은 근데 공격에 얘네도 장기 부상이라 사실 그 퇴장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베티스의 그 비토르케가 경기도 뭐 평균 시간이 많은 건 아닌데 경기를 그래도 많이 뛰었거든요. 팀 내 골이 이제 세 번째로 많고 지금 1, 2, 3위 중에 1, 3위가 지금 결장입니다. 한 명 로셀소는 부상, 호케는 퇴장. 그래서 타격이 없진 않겠다. 그래도 홈팀 봅니다. 홈팀 승. 그래서 마엔가이가 좀 빡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파나티나하고 피오렌티나 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피오렌티나가 상당히 좀 불안해요. 제가 요새 보는 불안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뭐 득실은 리그에서도 좋고 그리고 라치오하고 3점 차의 6위. 뭐 얘네도 보면은 뭐 그 주변 팀들의 이제 그 승점을 봤을 때는 비슷한 팀들이 많거든요. 뭐 얼마 차이 안 나거나. 어쨌든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원정이고 그리고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연승도 하긴 했었는데 그 전에 중간에 한번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오늘 아까 뭐 비토르 SC 걔네 원정에서도 비기고 그리고 그때 한참 승리 없었을 때 뭐 몬차 원정에서도 지고 토리노 퇴장당한 토리노한테도 비기고 뭐 그 이후에 3연승을 하긴 했지만 다시 또 3경기 3연패하고 지난번 레체도 결국에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득점력이 요새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3연승 할 때 다득점을 하기도 했는데 원정이고 피오렌티나 원정은 지금 최근에 원정 봤을 때 라치오 원정 승리밖에 없어요. 뭐 몬차, 유벤, 비토리 SC, 볼로냐, 인테르, 베로나 다 못 이겼기 때문에 원정의 피오렌티나는 좀 건너뛰어야 됩니다. 왜냐? 파나티나가 은근히 홈에서 승률이 괜찮아요. 물론 리그 차이긴 한데 그리스 리그에서 성적이 좋고 그리고 컨퍼런스도 나름 홈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배당이 좀 갈만한 배당이긴 합니다. 피오렌티나가 지금 원정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2배 넘게 받을 줄 몰랐거든요. 뭐 이럴 때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다음 일정이 나폴리 원정이에요. 나폴리 원정. 이틀 뒤에. 그래서 챔스하고는 다르게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는 주말하고 제일 가까운 그 날짜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에 리그가 껴있으면 좀 빡셉니다. 물론 뭐 그리스 팀도 있긴 하지만 나폴리 원정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뭐 어차피 단판 승부도 아니고 홈에 가서 이기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몰데하고 레기아 바르샤바. 자, 일단 폴란드하고 노르웨이 팀인데 몰데는 아직 리그 시작을 안 했죠. 레기아 바르샤바는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고 근데 레기아 바르샤바도 요새 홈에선 잘하더라고요. 근데 원정에선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에선. 그리고 컨퍼런스를 보자면 지난 마지막 경기 유르고르덴한테 이제 1대3으로 졌고 그리고 몰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계속 친선전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성적이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근데 얘네도 셴록하고의 마지막 그 경기 승부 차이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몰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리그 시작을 안 했고 그 레기아 바르샤바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리그 시작하고 뭐 친선전이 있긴 하지만
또 리그를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다만 몰대가 그때 샘록 경기에서 이제 퇴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 퇴장이 한 명 있고 공격에도 출전 정지가 있고,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도 보면은 공격의 일본인 선수 경고 누적. 요거 말고는 최근에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거의 반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또한 물론 이제 몰데하고 레기아 바르샤바가 24년도에 컨퍼런스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몰데가 2번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챔스에서도 한 10년 전에 무승부를 2번 했어가지고 일단 상대 전적은 몰데가 바르샤바 상대로 진 적은 없긴 해요. 그리고 또 이 노르웨이 원정이 쉽진 않죠. 쉽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뭔가 승패를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경기. 저는 무 가거나 그냥 건너뛰는 게 좋아 보여요. 완전히 아까 뭐 파나티나나 피오렌티나 무보다 더 안 좋습니다. 무 또는 패스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뭐 레기아 프렌을 가기에는 몰대 홈이라 조금 빡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경기. 또 유로파하고 컨퍼런스도 다르거든요. 컨퍼런스보단 유로파가 우리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좀 빡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그리고 아까 그 피오렌티나 결장을 안 봤거든요. 너무 파나티나만 보다 보니까 피오렌티나도 결장이 있습니다. 공격에 한 명.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파나티나도 아까 안 봤던 것 같아요. 파나티나도 보면 공격에 한두 명 정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무승부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코펜하겐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코펜하겐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첼시가 프리미어에서 5위거든요. 맨시티하고 1점, 노팅엄하고 2점, 그리고 밑에 뉴캐슬하고 2점. 리버풀이 워낙 단독으로 치고 가고 있고, 아스날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3위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득실도 괜찮고. 자, 일단 코펜하겐 원정이거든요. 일단 결장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공격에 결장이 있다.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7골에 6어시. 지금 10번 선수 엘리오누시 부상입니다. 부상. 그리고 뭐 장기 부상자 몇 명 있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수비는 거의 없긴 해요. 장기 부상 빼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공격에 지금 마도에케하고 니콜라스 잭슨, 그리고 무드리크는 뭐 아니고, 얘네도 달라진 건 없네요. 그나마 최근 부상이긴 한데 얘네가 몇 경기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첼시가 좀 손해일 수 있다. 근데 전력 차가 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첼시 승을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배당이 지금 첼시 쪽으로 빠지거든요. 당연히 뭐 첼시 승을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이 코펜하겐이 은근히 홈에서 잘 안 지고, 물론 컨퍼런스에서 보면 하이덴하임한테도 역전패를 당하고 하긴 했는데 첼시의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 최근에 첼시가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하필 또 컨퍼런스 리그였어요. 아스타나 원정. 그때 3대1로 이겼는데 그때는 한참 연승을 달리기도 할 때였고, 최근 그 경기 이후에 에버턴전부터 지금 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2무 5패.
그리고 최근 컵 대회 포함 리그에서 4연패 중이고, 에스턴 지고 브라이튼 2번 지고 맨시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브라이튼, 에스턴, 맨시티 다 빡센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4연패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보기에는 뭐 결장자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들이 워낙 강한 것도 있기도 했어가지고 컨퍼런스 정도면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첼시는 컨퍼런스에 막 그 주전을 뺀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뭐 가볍게 이기는 거 보면서 코펜하겐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배당이 떨어지고 뭐 그래도 첼시 승 봅니다, 이 경기. 아무리 코펜하겐 홈이어도. 왜냐면 코펜하겐이 그동안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그 하이덴하임전이라든가 뭐 바샥세이한테도 2대2로 비겼고, 그런 상황 보면 뭐 두 명이 빠지더라도 나머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봤을 때 오히려 첼시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뭐 레스터전을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홈이고 요새 레스터가 워낙 못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주전을 다 빼가면서 우리는 홈에서 이제 코펜하겐전을 맞이하겠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첼시 승. 저는 마인까지 봅니다. 물론 코펜하겐이 홈에서 쉽게 안 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길 팀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이 2배, 2.5배면 상당히 괜찮은 배당이거든요.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있는 알크마르 토트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게 2시 45분 경기 8경기를 공개할지, 아니면 유로파는 조합에 가고 컨퍼런스만 공개를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유로파를 공개 안 하고 컨퍼런스를 공개할 확률이 좀 큽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근데 뭐 들으면 대충 뭐 어떻게 가는지는 알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크마르하고 토트넘 가도록 할게요. 일단 알크마르가 LADBC에서 지금 순위가 6위입니다. 6위. 근데 위트레이트 3위하고는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라 1, 2위 아니고는 승점 차가 별로 안 나고, 득실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지금 밑에서 맨유랑 순위 싸움 하고 있죠. 지금 13위. 근데 여전히 득점력은 좋아요.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팀치고는 득실이 가장 좋습니다. 플러스 14. 뭐 맨유도 마이너스 6이고 뭐 해봤자 한 자릿수고, 그런데 두 자릿수인 팀들이 많진 않거든요. 플러스 득실이 아주 상위권 5팀하고 뭐 본머스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정인 점 토트넘이, 그리고 지난번에 맨시티한테 지면서 제가 맨시티 경기를 후반부터 좀 봤는데 약간 맨시티답지 않게 일방적으로 밀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골 기회들 많이 놓치고, 그래서 비길 수는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승이 좀 끊겼죠. 리그에서는 그래도 나름 3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유로파에서는 토트넘이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남은 게 유로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경기 본머스전이긴 한데 홈이고, 오히려 그 리그에서는 뭐 강등만 안 당하면 되지 않을까. 뭐 위로 가려고 해도 지금 본머스하고도 10점 차라, 사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컨퍼런스나 유로파 뭐 이런 걸 노린다기보다는 지금 유로파를 우승하는 게 더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쏟아 부어야. 그리고 지난번 홈에서 알크마를 한번 잡은 적도 있기도 했어가지고. 자, 근데 일단은 뭐 결장도 봐야 되고 최근 흐름도 봐야 되는데 알크마르가 홈에서 세거든요. 원정은 좀 그렇습니다.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원정에서 승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원정은 무가 많고 홈에서 승률이 꽤 좋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도 보면은
원정에서는 최근에 뭐 갈라타도 비기고 페렌체바로시 4골 먹히고 막 그랬는데 홈에서 뭐 갈라타 4대1, 뭐 로마도 잡고, 뭐 리그에서도 보면은 지금 연승 중, 중간에 한번 스파르타한테 졌기 때문에 뭐 유로파 다 포함하면은 4연승 중이긴 합니다, 홈에서.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알크마르도 잘한다. 그래서 토트넘이 어,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무가 잘 없긴 해요. 근데 뭐 원정에서도 못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뭐 호펜하임전 이긴 것도 있고, 리버풀 0대4 빼고는 뭐 이스위치 4골, 뭐 에스턴도 지긴 했지만 1골. 그래서 득점은 그래도, 그러니까 막 득점이 없이 계속 지면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빡세 보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흐름상은 알크마르 쪽으로 봐야 되긴 해요. 알크마르 쪽으로 본다면 알크마르 프렌이겠죠. 근데 결장자나 이런 토트넘이 유독 유로파에 좀 강했던 거를 보면은 프렌보다는 또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아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결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알크마르도 그렇고. 일단 알크마르 쪽 보면은 뭐 장기 부상자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명 정도 이제 부상이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토트넘은 지금 여전히 베르너하고 히살리숑, 그리고 최근에 클루셉스키가 이제 부상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맨시티전에 몇 번 놓쳤죠, 기회를. 너무 치달하는 것 같아요, 치달. 치고 달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잡을 생각하고 치달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달리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부상인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부상이 그래도 그 돌아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알크마르가 홈에서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뭐냐 실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예전에 연승했을 때는 홈에서 그래도 실점이 적었는데 요새는 원정에서 실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로 프렌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크마르. 저는 오히려 원정이지만 토트넘 승무 쪽으로 볼게요, 요 경기. 그래서 사실 승패로 갈린다면은 뭐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오버는 배당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무승부가 좀 유력하긴 합니다. 토트넘도 요새 폼을 봤을 땐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건데 왜냐 알크마르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 승무 보지만 거의 반반 느낌으로 봅니다. 이 경기 가려면은 뭐 승 갈 거면 뭐 핸디물 노리든 뭐 무승부를 노리든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아무리 손흥민이 있고 그래도 지난번 맨시티전 맨시티한테 강한 손흥민을 교체로 낸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전 그냥 차라리 딴 팀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우리는 이제 뭐 다른 팀 가면 더 대우받고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리그를 옮겨서 잘 된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서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가장 그냥 변화를 안 주고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지금 대처하는 거나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해왔던 게 있잖아요. 토트넘이 뭐 오래 뛴 선수들에 대한 뭐 그런 걸 높이 산다기보다는 뭐 해리케인 이적한 거부터 보면은 그냥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지금 뭐 미넨을 뭐 간다 만다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땐 저는 무 봅니다. 무. 토트넘 승무 사이드 보지만 알크마르가 홈이라서 토트넘도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시하고 맨유.
일단 맨유도 참 애매한 팀이긴 해요. 지금 맨유는 일단 라리가에서 소시는 생각보다 순위가 높진 않습니다. 9위. 그리고 소시는 아시겠지만 이제 득점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23골. 그리고 뭐 맨유도 지금 EPL에서 14위니까 득실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둘 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소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홈이라서. 왜냐면 예전에 유로파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가 자꾸 밖에서 빵빵대고 있네. 그 소리 때문에 잠시 마이크를 껐었고 잠깐 멈추긴 했거든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잠깐 튕겼나? 잠시만요. 튕긴 것 같진 않네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시가 그 예전에 유로파 22년도에 홈에선 지고 또 원정에서 이겼던 전적들이 있긴 한데 지금의 맨유를 봤을 때는 사실 지난번 풀럼하고 그 FA컵도 승부 차이 끝에 졌고 그리고 입스위치전도 사실 힘겹게 이기고 더군다나 최근에 실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물론 유로파를 보면은 뭐 부크레슈티나 아니면 레인저스, 빅토리아 풀젠 뭐 이기면서 막 연승도 하긴 했는데 이게 소시가 홈인 점. 얘네가 지금 바르샤 원정하고 최근 레알전 지긴 했지만 상대가 워낙 강하기도 했고 단순하게 이제 이 홈만 보면은 최근에 4연승 중이긴 합니다. 그 컵 대회 제외하고. 음. 그리고 유로파 성적을 보더라도 홈에서는 강했거든요. 그래서 맨유의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의 소시를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결장자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소시가 지난번에 뭐 쿠보가 뭐 부상이었나 뭐 한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고 맨유가 뭐 디알로 그리고 뭐 수비 쪽에 리산드로 맥과이어 지금 뭐 부상 중이고 해서 결장자로 보면은 그리고 미드필더도 우가르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최근 부상은 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못 나온 지 몇 경기 된 선수들 포함하면은 소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시 승무 봅니다. 소시 승무. 근데 요 경기도 무승부가 유력하긴 해요. 뭐 맨유도 그렇게 쉽게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얘네도 어차피 지금 리그 순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로파에서 한번 노려서
우승해서 챔스 가는 게 더 낫겠죠. 승점이 워낙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소시도 최근에 연패 당한 것도 있고 그동안 이겼던 상대들보다는 맨유가 좀 까다로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필 또 맨유가 다음 경기 아스날하고의 경기거든요. 홈에서. 물론 그 경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버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날전을 더 집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맨유가 뭐 순위가 높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근데 저는 아까 토트넘도 승무를 보는데 무를 봤잖아요. 요 경기는 소시 승무를 보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무를 보기보다는 살짝 소시 우세를 봅니다. 아주 살짝. 왜냐면 맨유가 요새 홈에서마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이게 소시 원정은 좀 빡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승무 보는데 무보다는 승을 좀 더 볼게요. 승을. 홈이라서 소시가 홈이라서. 뭔가 맨유 뭐 그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6대4 정도로 보겠습니다. 6대4. 그렇게 보고 넘어가죠. 자, 그다음 FCSB 이게 스테아오 부쿠레슈티인데 자, 리옹 어저께 잠깐 보니까 뭐 감독이 뭐 9월 며칠까지인가? 9개월인가 뭐 9월 며칠까지인가 아무튼 뭐 그 심판한테 뭐 항의했다고 그게 뭐 못 나온다면서요. 리옹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리옹 그 감독이 막 그 항의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맞네. 9개월 징계네. 9개월 징계. 참 이게 리옹도 지금 6위거든요. 6위. 리그왕에서. 그리고 지금 얘네 결장자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이 부크레슈티 같은 경우에 공격에 원투가 있거든요. 10골하고 8골 넣고 있는 선수가 지금 꽤 부상으로 못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거기다 수비의 경고 누적까지. 이러면은 결장이 좀 타격이 있죠. 왜냐 리옹이 없거든요. 결장이. 그리고 최근 브레스트도 잡았고. 물론 리옹도 보면 원정이 불안하긴 합니다. 몽펠리에 4득점이 있긴 했지만 뭐 홈에서만큼 원정의 승률이 막 좋은 거 아니라서. 근데 유로파 보면은 잘 안 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그 공격 쪽에 빠진 부쿠레슈티보다는 리옹 쪽 봐야 됩니다. 최근에 뭐 PAOK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원정도 잡긴 했지만 맨유한테 0대2로 졌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흐름이 아무리 원정이 좀 애매한 리옹이긴 하지만 결장자가 없는 리옹 쪽으로 봐야 된다. 요거는 리옹 승 봅니다. 지금 리옹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마에는 글쎄요. 이게 원정이라 뭐 맨유한테 0대2로 졌다고 해서 리옹 마엔까지 보기에는 리옹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이 살짝 불안합니다. 예전에 페네르바체전도 비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결장자가 그 있는 것도 얘네가 장기 결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PAOK 이길 때도 얘네가 못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정 리옹이 불안해서. 그리고 리옹도 다음 경기 이제 니스전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배당 대비 좀 좋아 보입니다. 리옹. 지금 배당이 빠져서 그런데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리옹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스테아우 부크레슈티가 홈이라서 이게 홈 어웨이 두 경기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쉽게 안 질려 할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승률이 괜찮아서 아마 핸디무 쪽으로 좀 더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시 45분 경기인 이제 유로파 마지막 경기 페네르바체하고 레인저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기도 결장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페네르바체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 쪽에도 경고 누적 한 명. 요거 말고는 뭐 장기 부상 또는 뭐 명단 제외이기 때문에 뭐 에딘 제코, 엔네시리 이게 얘네가 투탑이거든요. 16골, 12골. 그리고 뭐 타디치 그리고 뭐 몇몇 선수들. 그래서 결장이 공격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도 마찬가지로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페네르바체가 홈이잖아요. 요새 페네르바체가 보면은 언제 마지막으로 졌냐? 빌바오전입니다. 빌바오. 홈에서 유로파 빌바오전이 0대2로 진 게 마지막 패배고 그 이후에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경기야? 18경기인가? 18경기 13승 5무입니다. 무패.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6연승 중이고 그리고 유로파에서 보면은 안드레어트 지난번 홈에서 3대0으로 잡고 원정 가서 비기고 리옹전도 비기고 해서 상당히 흐름 자체가 좋다. 페네르바체. 그리고 갈라타전도 0대0으로 비겼고 그래서 최근에 홈에서의 득점력 보면은 득점력이 좋아요. 페네르바체가. 그 리옹하고의 경기 0대0 빼고는 거의 다 득점을 했고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기본 뭐 3골이 거의 보통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레인저스가 요새 홈보다는 그래도 원정이 예전엔 뭐 홈에 훨씬 좋았는데 최근에 홈에서 4연패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은 원정의 승률이 더 좋긴 합니다. 다만 그때 맨유전 1대2 뭐 토트넘 1대1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레인저스도 페네르바체 입장에선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홈인데 그동안 보여줬던 것도 있고 저는 배당이 좀 적더라도 페네르바체 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에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뭐 안드레어트를 3대0으로 이긴 게 있긴 하지만 그거 최근에 한 경기 갖고 레인저스를 압도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레인저스도 어쨌든 좀 네임드 있는 팀들 상대로 홈이든 원정이든 조금 했었기 때문에 뭐 마행까지 이기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요런 경기는 차라리 페네르바체 승 보면서 고배당 핸디무 보고 오버를 같이 보는 그런 구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페네르바체 승 쪽을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컨퍼런스로 넘어가서 5시 경기죠. 야기엘로하고 세르브리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는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야기엘로 세르브리 이제 폴란드하고 벨기에 팀인데 세르브리가 이제 무가 엄청 많은 팀이거든요.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패배가 많이 없긴 합니다. 최근에 예전보다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야기엘로 입장에서는 얘네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하긴 한데 컨퍼런스만 놓고 보면 뭐 그래도 비빌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사실 무승부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긴 해요. 배당이 야기엘로가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원정인 팀의 프렌을 가기에는 얘네도 원정 승률이 높은 게 아니라서 무 보는 게 가장 깔끔하다. 무승부. 몰데 레기아보다는 무가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무 또는 패스니까 무승부 중에 가장 안 좋아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뭐 결장자를 봐야 되겠지만 둘 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뭐 경고 누적 퇴장으로 막 결장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엔케첼레하고 루가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케첼레 같은 경우에 지금 슬로베니아 팀이고 루가노는 아시다시피 스위스 팀인데 루가노가 홈에 비해 원정이 좀 요새 성적이 안 좋긴 하거든요.
지금 또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원정도 3연패. 근데 컨퍼런스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뭐 레기아 바르샤바도 그때 이겼었고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슬로베니아 원정이고 엔케첼레도 홈에서는 잘했었는데 얘네 다득점 무승부도 좀 있고 오버가 좀 많았던 팀이라 이거는 루가노도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승부 유력하긴 합니다. 이 경기도. 엔케첼레 쪽으로 프렌 쪽으로 빠지긴 하는데 루가노나 엔케첼레나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 보고 요거 오버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배당 대비로 봤을 때는 무노리고 뭐 확률로 가게 되면 뭐 오버를 노려보는 것도 배당을 떠나서 왜냐면 둘 다 이제 뭔가 다득점이 조금 그 많았던 상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노리입니다. 무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결장자가 뭐 NK첼레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좀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이 프렌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면 NK첼레는 뭐 명단제에 몇 명 있는 것 빼고는 크게 없는데 루가노 쪽이 일단은 미드필더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고 비중이 꽤 높은데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 한 명 있고 뭐 햄스트링 부상만 2명에 그러니까 부상 쪽이 조금 은근히 좀 있다. 경고 누적까지 합치면 그래서 뭔가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버보다는 프렌으로 접근하겠어요. 프렌. 근데 뭐 엔케첼레 승을 갈 거냐 무를 갈 거냐 했을 때는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해요. 왜냐면 그 빠지는 선수들이 봤을 때 뭐 비중이 그렇게 막 높지 않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거의 교체로 나왔던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뭐 미드필더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놓고 본다면 엔케첼레도 실점이 좀 있었잖아요. 뭐 야게엘로 3대3, 아포엘 2대2, 뭐 저 뉴센츠도 3대2로 이겼고 해서 오히려 프렌 보는 입장에서는 승보다는 뭐 무가 나올 수도 있다. 일단 프렌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루가노가 최근에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기는 상황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버를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뭔가 루가노 원정 승까지 보이면은 오버를 가는데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일단은 프렌 보고 승무는 고민을 해볼게요. 루가노가 최근에 흐름이 조금 안 좋고 3경기 연속 리그에서 득점이 없기 때문에 무보다는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한 6대4 정도?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고배당으로는 뭐를 갈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보라츠바하고 라피드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라츠바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수비의 경고 누적 말고는 없어 보이고 공격에 1명 정도 부상 그리고 라피드빈도 거의 없거든요. 막 크게 둘 다 달라지는 상황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보라츠바는 보스니아 팀입니다. 보스니아 팀이고 지금 보면 컨퍼런스에서 나름 성적이 패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보라츠바가. 그리고 라피드빈도 보면은 최근에 원정 연패 중이긴 한데 리그에서 예전 컨퍼런스 보면은 얘네도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도 패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라츠바가 홈에서 이겼던 경기들이 한 골 차도 많고 오모니아전 무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요것도 사실 뭔가 무에 좀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무승부 갈 거 아니면은 그냥 승패는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라츠바 홈이라고 해서 프렌 가기에는 프렌이 막 그 정도까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잠깐만요.
보라치바가 1대0, 린치 2대1. 근데 그때 다 원정팀들이 퇴장이 있었어가지고 그 퇴장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 류블라나 할 때도 퇴장 이후에 골을 넣었고, 린치전도 퇴장 당한 팀한테 선제골 내줬거든요. 이거 프레임 가기 좀 애매합니다. 무승부, 그냥 무 볼게요, 무. 무를 한번 노려봅시다. 원래 유로파 컨퍼런스는 무를 노려야 돼요. 뭐 하나 얻어 걸리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가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데, 좀 애매한 상황 무다. 뭐 가봐야죠.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무가 많이 보이면 좀 나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파포스 FC하고 유르고르덴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유르고르덴은 스웨덴 팀이고 파포스는 이제 키프로스 팀인데, 지난번 오모니아전을 이겼죠. 원정 가서 비기고. 그래서 지금 얘네도 나름 홈에서 성적이 괜찮은 편인데, 이게 상대적인 게 있어서 리그들마다 최근에 4연승을 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유르고르덴이.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뭐 린치 원정도 비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득점력이 계속 꾸준하다 보니까, 물론 파포스도 득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건 루가노 전도 비기기도 했었고 파포스는. 그래서 유르고르덴이 뭐 결장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파포스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공격에 한 명 타박상,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좀 애매하고, 유르고르덴은 얘네가 아직 근데 리그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그게 살짝 좀 컵대회만 했거든요. 컵대회. 컵대회가 지금 마지막 경기를 예테보리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파포스 쪽으로 빠지는가? 그 부분이 좀 살짝 걸리긴 하지만, 잠시만요. 파포스가 지금 얘네는 한 경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파포스가 홈이고 유리한 건 맞는데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지금 배당까지 빠졌잖아요. 1.79에서. 그래서 전 차라리 유르고르덴이 그래도 그 전에 4연승 했었던 것도 있고, 요것도 득점력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저는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린치 원정 2대2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괜찮아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승부를 가야 될지 오버를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무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게, 파포스도 나름 홈에서 성적 괜찮고 원정의 역배까지,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오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무 갔다가 승패로 갈리면은 좀 빡세니까 요거는 오버를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오늘 언오버 보는 게 거의 없죠. 이거 전북은 어차피 안 갈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아까 어디냐, 그 어디였죠? 페네르바체. 그게 아까 승핸드무 오버를 봤기 때문에 요거 하나 오버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좀 골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컨퍼런스는 끝이 났죠. 이제 마지막 유로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젠하고 라치오 가도록 할게요.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리에에서 5위입니다. 5위. 근데 유벤하고 2점 차고, 나폴리하고도 7점, 뭐 인테르 8점이라 아직 몰라요. 아직 뭐 리버풀처럼 넘볼 수 있는, 넘보지 못하는 승점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결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치오 같은 경우. 근데도 AC 밀란을 잡았습니다. AC 밀란 승무를 봤던 경기인데, 라치오가 요새 베네치아도 비기고 인테르 원정도 득점 없이 지다 보니까 좀 불안했거든요. 뭐 그전에도 살짝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AC 밀란을 잡았다. 그래서 4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또 홈에서 우디네스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가전을 지긴 했는데 아약스 원정도 이겼던 라치오라서 이 풀젠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퇴장의 변수가 있긴 했었어요. AC 밀란. 근데 선제골을 먼저 넣었고 그리고 뭐 결장자를 보긴 해야겠죠. 일단은 풀젠은 거의 없습니다. 결장자가. 근데 라치오가 문제가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AC 밀란전 AC 밀란 승부를 봤던 게 그 카스텔라노스가 이제 부상으로 예전에도 몇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언제냐 그 코모전이었나? 그래서 코모 프렌을 봤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공격 쪽에 빠지면 라치오가 잘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카스텔라노스 한 명이었고 자카니까지 지금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이러면은 라치오 승 가기가 좀 빡세죠. 아무리 AC 밀란 잡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AC 밀란한테 퇴장당했는데 AC 밀란이 골을 넣었더라고요. 극장골로 이긴 거라서 라치오가 지금 빅토리아 풀젠 뭐 체코라서 뭐 전력 차가 나긴 하지만 뭐 결장 부분에서 일단 주 공격수 2명 뭐 보레이디아도 있긴 한데 일단 1, 2위 둘이 합치면 17골에 11의 어시기 때문에 물론 리그 경기이긴 하지만 뭐 리그 경기 포함해서 어쨌든 공격에서 빠지는 게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치오의 AC 밀란전 이긴 거 봐서 가기에는 그 한 경기는 좀 운이 좋았다 보여지고 최근의 흐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치오 승은 던지겠습니다. 라치오 승은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비토리아 풀젠의 이제 프렌을 볼 수 있느냐인데 얘네가 맨유한테 1대2로 졌고 안드레어트 잡고 최근 페렌츠 바로 잡긴 했지만 막 그 정도로 뭐 앉을 정도의 그런 홈의 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렌을 가야 될지 아무리 2명 빠져도 그때도 뭐 AC 밀란전 이기는 거 보면 그래도 비길지 그러니까 프렌을 보고 들어갈지 아니면 무승부를 보고 들어갈지 그러니까 프렌을 본다는 건 빅토리아 풀젠 승까지 본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빅토리아 풀젠이 리그에서도 뭐 막 패배 없이 막 엄청나게 이기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패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오늘 봤던 경기 중에 제일 애매한 경기가 아닌가. 뭔가 하나가 확실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라치오 쪽 보면은 2명이 빠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골을 못 넣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또 그 수비에 어시가 많은 이제 8개 어시를 하고 있는 누노 타바레스가 막 그 부상인가 뭐 아무튼 몇 경기 빠진 적도 있고 했는데 뭐 공격 말고는 수비 쪽도 기존 선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홈인 거 감안해서 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 오늘은 무를 좀 노려보겠다. 이게 또 단판 승부가 아니고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 이점을 좀 줘야 되지 않나. 뭐 라치오가 결장이 없으면 라치오 승 가겠는데 결장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데글림하고 올림피아 코스입니다. 올림피아 코스. 아까 올림피아 류블라나 이런 팀도 있는데 올림피아 코스고 자 유로파 경기인데 일단은 보데글림이 아직 이제 리그를 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피아 코스는 그 공격에 지금 엘카비 얘가 지금 결장이거든요. 부상으로 팀에 15골 골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거의 풀로 뛰었고 최근 부상이라 타격이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 부상이 있고 햄스트링 최근에 그래서 이게 보데글림보다는 결장에서는 상당히 좀 손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근데 올림피아코스가 최근에 패배가 없긴 해요. 리그 포함 유로파 포함 컵대회 포함 무패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올림피아 코스긴 해요. 최근에 뭐 포르투 원정도 잡았고
홈에서 카라바오도 3대0으로 때려잡고 해서 보데글림도 뭐 물론 리그를 아직 시작 안 했고 노르웨이 춥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최근에 그래도 경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얘네도 유로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로파만 보면은 홈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트벤테도 잡았고 물론 원정에서 져서 이제 연장 가서 이기긴 했지만 홈에서 득점력은 괜찮습니다. 예전에 또 포르투도 잡았던 적도 있고 맨유 원정도 비길 뻔했었고 해서 올림피아코스가 생각보다 그 유로파에서 실점이 적긴 한데 보데글림이 아예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데글림이 정배를 받은 게 살짝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결장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골 많이 넣는 선수의 결장 역량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데글림이 최근 유로파에서는 3연승 중이거든요. 홈에서. 근데 카라바오전 뭐 진 이후에 베식타스 그리고 텔아비브 상대로 다 이겼기 때문에. 근데 보데글림도 보면은 실점이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버로 접근을 해야 될지 만약에 올림피아코스에 이제 그 결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무패 흐름을 너무 오래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올림피아코스 프렌을 봐야 될지 아니면 보데글림이 그래도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점이 꾸준한 거 생각하면 오버를 봐야 될지 그게 고민입니다. 이것도 물을 보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공격의 비중이 좀 너무 세서 그런데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못 넣는 건 아니긴 해요. 이 선수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이지 나머지 3명이 6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경기를 계속 했던 올림피아코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오버를 보데글림 생각하면 오버를 가야 되긴 하는데 올림피아코스가 실점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공격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수비 쪽 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림피아코스 프렌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해요. 이 경기도 보데글림이 홈이라서 그래서 저는 올림피아코스 프렌 봅니다. 프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약스하고 프랑크푸르트.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아약스가 1위입니다. 1위 리그. 이미 PSV하고 승점이 8점까지 벌어졌어요. 뭐 PSV가 득점력은 좋긴 한데 요새 실점이 워낙 많고 지난번에 또 털렸더라고요. 아스날한테. 자 아약스는 리그에서도 실점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유일하게 10점대 실점률이고 득점은 밀릴지언정 실점이 적다. PSV보다. 그리고 최근에도 리그에서 이제 실점이 없었죠. 알메로시티 한 골 차긴 했는데 그때 마엔이 이제 좀 아쉽게 그때 우리가 마엔 갔던 게 낭트 마엔이랑 바르샤 마엔이었나? 아약스만 마엔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일단 리그로만 한정해 봤을 때는 최근 4경기 무실점 중이고 그리고 유로파는 생각보다 리그보단 성적이 안 좋았어요. 뭐 홈에서 라치오한테도 3실점하고 RFS 원정도 0대1로 지고 최근에 위니용전 원정 잡았지만 홈에서 0대2로 지면서 결국 연장 가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약스가 리그만큼은 생각보단 좋진 않은데 어쨌든 홈이잖아요. 홈에서 아약스는 그래도 좀 빡셉니다. 다른 팀들이 상대하기엔. 그리고 프랑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무시가 이제 맨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득점에 대한 화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최근에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왜냐면 레버쿠젠 1대4 뭐 미넨 0대4 홀슈타인을 잡긴 했지만 그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최근에. 뭐 유로파를 보면은 로마 원정이나 리옹 원정에서도 졌던 거 생각하면 아약스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이게 뭐 마르무시도 있고 뭐 성적도 나름 괜찮으면은 지금 똑같은 프렘 받은 상황이면 무승부 보면서 프랑크 프렘 볼 수도 있는데 아약스가 원정도 아니고 홈이고 그리고 뭐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PSV처럼 지난번 위니용 한번 졌다고 해서 뭐 아약스를 배제하고 가기에는
아약스의 흐름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 퇴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요새 흐름이 안 좋은 프랑크보다는 아약스 저 정도 배당 노려볼 만하다. 아약스 승 봅니다. 요거는 무도 안 볼게요. 다만 결정자 보고 좀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아약스가 지난번 퇴장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미드필더에 한 명 퇴장이 있습니다. 7골에 2어시. 그리고 뭐 베오르스트나 나머지 다 이제 장기 부상이라서 최근에 달라진 건 요 한 명 퇴장. 그리고 프랑크는 수비의 부상 한 명 말고는 크게 없긴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마르무시가 나가긴 했는데 에키티케가 지금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이죠. 13골. 그래서 얘네도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비 쪽에서도 은근히 득점이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왜 아약스 승을 보냐면 그걸 높게 보는 거예요. 실점률. 그리고 프랑크가 요새 실점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로마전이 아마 그 0대2로 졌을 때 마르무시가 이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마르무시가 언제까지 뛰었더라? 장크트전을 뛰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도르트문트전도 아마 그 이적 때문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르무시가 장크트는 뛰었네. 그러니까 1월 거의 한 초까지 뛰다가 도르트문트전부터 안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네. 프라이전도 뛰어서 그때 마르무시가 이제 한 골에 2어시. 도르트문트전부터 안 나왔네. 근데 그때 도르트문트를 잡아서 없어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페렌치 바로시도 잡고. 근데 그 이후에 승리가 거의 없어요. 홀슈타인밖에. 그래서 원정이기도 하고 요거는 아약스 승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따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업로드 겸 좀 길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어차피 뭐 지금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따가 와서 이미 분석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그냥 짧게 갑니다. 지금 1시간 넘게 걸린 거를 아주 간추려서 16경기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끊는 건 좀 힘들고 한 15분? 뭐 빠르면 10분 안에도 끊을 수 있다 봅니다.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으로 끊기 때문에 그때 와서 뭐 넉넉 잡으면 한 20분 해서 그때 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뭐 승무를 좀 애매하게 봤던 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고배당을 한번 잡아봅시다. 무승부를 좀 보니까 무승부 라인에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내서 뭐 4무가 됐든 뭐 배당을 더 높여서 5무, 6무가 됐든 아니면 핸디무를 끼든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생방에서밖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4시에서 5시에 키는 건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가 안 됩니다. 다시 보기도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보기가 남습니다. 분석이기 때문에. 자, 로마하고 빌바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유로파에서 가장 빅매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로마의 결장자를 보겠습니다. 파레데스가 경고 누적 말고는 없어요. 로마. 얘네 공격에서 보면은 골이 진짜 다양하게 어느 한 선수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격에서 골을 못 넣고 있는 선수가 없어요. 뭐 미드필더 명단 제외된 선수 빼고는 다 골을 넣고 있고 골 분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오이안 산케트가 뭐 못 나온 적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얘가 몇 번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바오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난번 AT전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패배가 많은 팀이 아닙니다. 사실 컵 대회를 싹 제외하면 리그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최근에 AT 전개 유일한 패배입니다.
뭐 유로파로 보면은 베식타스한테 1대4로 지긴 했는데 이게 둘 다 결장자가 크게 없다 보니까 거의 박빙의 승부는 예상되긴 합니다. 다만 이 둘 다 이제 중간에 경기들이 껴있긴 한데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순위를 보면 8위입니다. 8위. 근데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4위입니다. 4위. 4위인데 비아레알이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승점 차고 여기는 1, 2, 3위 싸움, 4, 5위 싸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득실도 나름 괜찮고 빌바오가. 그래서 만약에 빌바오 쪽에 어느 한 선수가 못 나오면 좀 애매했을 텐데 왜냐면 빌바오가 뭐 누구였더라? 뭐 니코 윌리엄스도 몇 번 못 나온 적이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뭐 누구 못 나오면 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결장이 없기 때문에 공격 쪽에 그래도 로마하고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새 로마는 좀 빡세거든요. 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원래는 당연히 홈에서 진 적 한 번도 없고 최근에 원래 원정에서 약한 로마인데 최근엔 원정에서도 이깁니다. 뭐 베네치아나 파르마 그리고 포르투 원정도 비겼어가지고 또 지난번 홈에서는 또 포르투를 잡았죠. 그래서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4연승 5승 1무 흐름 자체도 좋고 홈에서는 뭐 포르투 잡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모전 뭐 좀 힘겹게 이기긴 했어요. 선제골 내주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몬차 4대0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나폴리도 비겼고 뭐 프랑크 뭐 라치오 그러니까 뭐 약팀만 상대로 이긴 게 아니고 뭐 유로파에선 브라가도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마가 뭐 감독이 바뀐 이후에 성적도 괜찮고 나름 홈에서만큼은 깔 게 없다. 그리고 뭐 나름 지금 홈에서 가장 골 많이 넣고 있는 게 도브비크긴 한데 얘가 이제 뭐 지로나 있을 때보다는 좀 거기가 낫지 않았냐 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코모전 물론 이제 그때 도브비크가 이제 역전골을 넣긴 했어요. 상대방 이제 경고 누적 퇴장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빡세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3연승 중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워낙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빌바오가 최근에 원정에서 살짝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베식타스 4골, 그리고 베티스 2골, 에스파뇰 1골, 에이티 1골. 그래서 원정에서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 셀타비고 전까지. 해서 그래도 승패로 본다면 로마 승무 쪽으로 봐야 된다. 이게 완벽하게 무승부보다는 빌바오가 최근에 원정에서 좀 꾸준하게 실점이 있는 걸 생각하면은 로마가 그래도 뭐 프랑크, 포르트, 뭐 브라가 다 이겼고 워낙 홈에서 뭐 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나폴리 무가 이제 중간에 한 번 무였지. 그 전에 막 뭐 몇 연승이었지 얘네가? 7연승인가? 제가 보는 것만 해도 7연승이니까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홈에서는 로마는 강하다. 원정 로마면 빌바오 쪽을 받겠죠. 근데 홈이라서 저는 로마 승을 좀 더 봅니다. 6대4 정도로 볼게요. 6대4. 원래 이런 경기를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빌바오에서 성적이 좋았다면 무 보고 프랑크도 이적 없었으면 뭐 무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제가 무 보면 다 승패로 갈리거나 승패로 보면은 무가 엄청나게 나오거나 이랬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무도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로마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주력으로 가시는 분들은 로마 승리에 무 정도 보험을 바치면 되지 않을까요?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아약스도 배당이 높고 무승부는 원래 배당이 높고 NK 첼레도 프렘 보는데 승리 쪽에 좀 더 보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높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였냐? 아까 파나티나 빼고 첼시 마엔. 근데 첼시 마엔보다는 차라리 NK 첼레 승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마엔은 어차피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소시도 승을 받고 그래서 2배짜리만 뭐 묶어가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석은 끝났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질문 받고 그러니까 못 들은 경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요새 추천을 너무 받기가 힘들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 정도는 눌러주시고 일단은 다시 보기를 좀 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